네, 빅피처로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만나보시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공개해드리면 리오프닝, 네, 시간이 다시 돌아올까? 네, 이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부겸 총리가 더 이상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거의 이렇게 되면은 내일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오는 게 확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리오프닝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에 뭐 각 섹터별로 해서 소매 업종의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20년도, 21년도, 그리고 이제 22년도까지 이 연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년도 후반에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고, 국내에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미쳤던 게 20년도 한 3월 정도 되죠. 이때는 뭐 팬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이 의류와 식품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당시에 백화점 가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층도 있을 정도로 백화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힘들었는데 도리어 좋아진 부분이 있었죠. 대형마트, 슈퍼마켓 그리고 편의점과 같이 의식주 생필품 그리고 뭐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 소비처로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또 수혜를 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21년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팬데믹이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 우려감은 조금 줄어들긴 했었죠. 그러면서 21년도 하반기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트렌드가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도 뭐 몇십 명대에서 몇백 명대 그리고 몇천 명대, 자 이제는 몇만 명대가 됐죠. 이제는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위드 코로나에 대한 트렌드로 전환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에 대한 트렌드로 전환을 하고는 있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 식품 카테고리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빠른 전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20년도와 21년도, 특히 21년도에 이 사실 쿠팡이 중심이 되는 이런 온라인 이 물류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식품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보였죠. 뭐 쿠팡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달 업체들도 굉장히 큰 성장세를 이루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22년도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죠. 뭐 사실은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풍토병의 모습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이제 20만 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훨씬 많이 늘어났지만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사실 못 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평가주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시장도 회복이 될 거라는 확신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트렌드가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낮고 주가도 좀 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니 이쪽으로 좀 가자. 이런 트렌드도 같이 겹치면서 뭐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들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평가주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022년도 뭐 소매업 키워드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의식주 그리고 뭐 유까지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의과 유는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의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 급여 생활자들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소득이 늘지가 못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의의가 제일 먼저 줄었고요. 유흥은 그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유흥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유 쪽에 있어서는 이 OT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산이 상당히 좀 많이 됐고요. 식과 주에서는 확실히 확장된 부분이 있죠.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 나오면서 22년은 이제는 엔데믹이다. 그러면서 확실히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주제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도 이 누를 수가 없었던 게 바로 명품 소비에 대한 욕구이지 않았습니까? 백화점의 뭐 오픈런이 몇일 뭐 보도가 될 정도로 이슈를 많이 끌었는데 백화점 쪽에 대한 올해 전망이 가장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백화점에 가보게 되면 제가 20년도에는 한 명도 없는 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정말 많죠. 백화점에. 특히 1층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오픈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 브랜드의 가방, 특정 브랜드의 시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죠. 사실 1층이 붐비면 백화점은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1층이 매우 잘 팔렸을 때 마진율이 제일 낮은 게 백화점 지하부터 이 꼭대기층까지 나눴을 때 1층이 마진율이 제일 좋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1층을 기폭제로 해서 1층이 점화가 되면서 백화점의 소비가 살아났고요. 이 명품이 백화점의 효자 노릇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금년에도 백화점 이 실적 상당히 좋을 것,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졌죠. 이 사상 최대 실적 22년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품 소비 좋지만 이 의류 쪽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명품 쪽은 계속 좋습니다. 인기 브랜드들, 인기 명품 매장의 인기 모델 구하기가 뭐 힘들죠. 이런 만큼 좋은 모습이 있고요. 의류도 사실은 의류층도 1층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2층부터 의류가 보통 시작이 많이 되죠. 2층이나 3층부터 의류가 시작이 되는데 의류층도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의류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말씀 좀 더 드리겠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의류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백화점도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의류지만 의류 쪽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백화점의 시장 규모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도 명품이 뭐 압도적으로 좀 많지만 이런 부분들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20만 명이지만 이제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이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확진자 발생하면 일주일 자가격리하고 바로 출근하죠. 업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외부 활동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웨어라든지 골프 인구는 뭐 작년에도 늘고 재작년에도 늘었죠. 그러면서 골프웨어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의류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궁금한 게 또 총알 배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입니다. 이마트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의 분위기는 올해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요? 사실은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형 백화점 3사의 분위기가 비슷하죠. 근데 마트는 분위기가 조금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좀 아래에 있는 모습이지만 마트에 있어서는 이마트가 조금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21년도 본다라면은 뭐 가장 점포가 많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죠. 이마트가 한 160개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그다음에 홈플러스, 그다음에 롯데마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소한 점포는 작년에 9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감소한 점포, 사실은 오프라인 마트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반응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시장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마트 3사의 온라인 배송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는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면서 어려운 점포 정리하고요. 잘 되는 점포 위주로 좀 남겨놓고요. 이 점포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류창고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 점포에서 직접적으로 온라인 주문 들어온 부분들을 배송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오프라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략들이 그렇게 막 썩 잘 통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오프라인은 매장을 좀 정리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시장도 계속적으로 오프라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좋지 않은데 대신 온라인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앞서 나간 게 이마트였죠. 이마트는 이 쓱닷컴 온라인 이 신세계 이마트가 중심이 된 쓱닷컴과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물류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이마트 쪽에 있어서도 식품이 중심이 된 이런 물류 창고 건설을 통해서 이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차를 몰고 마트 가가지고 마트에서 장을 많이 봐가지고는 이런 모습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일반화되는 모습이 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더라도 22년도는 온라인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마트를 통해서는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면세 화장품 쪽도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서 오늘 장의 큰 그림까지 이어가 주세요.
네,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온라인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 소비는 사실은 좀 아쉽지만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뭐 북미 진출도 뭐 단계적으로 기대는 하지만 아직 뭐 구체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온라인 중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그림 그려본다라면은 유통 쪽에 있어서 특히 백화점과 이 백화점은 오프라인 그리고 대형마트, 면세, 화장품 이쪽은 온라인 쪽이 중심이 되는 이런 이 소비가 달라지는 모습은 나오지만 확실하게는 회복되는 모습이 22년도에는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